자, 반갑습니다. 지금 카페에 질문 하나 간단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면,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, 일단은. 이제 뭐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고, 이제 폴리곤 모양대로 정확하게 뚫린 것 같아서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구멍 뚫리는 부분들,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 알아보니까 폴리곤이 꼬였는지 확인해보라. 그렇죠.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한번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리는 기타 원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보통 이제 그 다이나메시 작업을 할 때 다음에 리메시어 작업을 할 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좀 있고 기타 몇 가지 꼬이는 것들은 일단 우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나메시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점검,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메시 인터그리티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점검 뭐 그런 뜻일 거예요. 그래서 체크 메시 인테그리티가 있죠.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얘는 지금 뭐 컴플리트 석세스풀리라고 해서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요것들은 그 작업을 다이나믹시 작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대칭이 안 될 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아니면은 면이 아까 방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좀 꼬여 있을 때, 그래서 이제 그 꼬이는 패턴을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보고 진행을 하면은 면이 겹쳐져 있을 때 다이나메시를 실행시키면은 꼬이는 경우가 있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브러쉬 사이즈, 브러쉬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이 오브젝트의 두께보다 더 두꺼울 때 반대쪽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. 보통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당연히 브러쉬에서 여기 백페이스 마스크를 체크를 해주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제가 이런 거 브러쉬 초창기 수업 때 많이 하죠.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.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요런 식으로 면이 겹쳐졌겠죠. 이제 앞면 뒷면이 이때 다이나메시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보시면 면이 페이스 버텍스부터 다음에 엣지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것들을 진단을 먼저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픽스 죠. 바로 수리를 해서 이제, 그러니까 수리를 한다고 해서 알아서 이 구멍을 메꿔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의 패턴이 안 나오게끔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고, 그렇죠. 다음에 이제 뭐 나왔을 때에는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 보통 했어도 구멍이 막혀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. 대신에 이게 수리가 안 돼 있는 점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이나믹시 작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구멍이 다 뚫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죠. 그럴 때 이제 다시 컨트롤 Z를 하고 이제 점검 수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작업 공정에서 꼬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리를 한다고 해서 만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.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간단한 게 인플렛이죠. 인플렛으로 이렇게 면 정리를 적당하게 이제 뭉개버린다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를 적용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스무스로 좀 메꿔서 또 이렇게 구멍 생긴 부분들은 또 다이나메시로 인플렛으로 좀 부풀려주고 해서 뭐 강제로 이렇게 면을 안 꼬이게끔, 그러니까 안 붙게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볼 건데, 그래서 이런 패턴 아니면은 캐폴이나 웰드를 통해서 면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. 다른 부분들은 여기에 캐폴 다음에 웰드가 있죠. 웰드. 근데 이제 웰드나 캐폴은 면이 좀 떨어진 부분들을 연결시켜 줄 때 좀 많이 쓰지 구멍을 메꾸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. 클로즈홀. 이 클로즈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을 뚫을 수 있는
두 번째 구멍이 뚫리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,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다고 봅시다. 그럼 이때 어느 정도로 공간이 있어서 막,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클로즈를 하고 나니까 방금 구멍이 몇 군데는 메꿔졌죠. 하지만은 잘 보시면은 그룹이 나눠진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룹이 나눠진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클로즈를 했을 때는 반드시 컨트롤 W로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클로즈홀 작업을 잘 안 하는 경우죠. 잘 안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클로즈홀로 이제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이제 폴리 그룹이 나눠지는 경우죠. 방금 같이.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자를 때 이제 이게 나이프 쓰죠. 나이프를 많이 쓰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프로 이제 커팅을 해서 쓰죠.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잔 그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도 그룹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지금 이렇게 면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요랬을 때 리메시아를 해준다든지 이제 킥 그룹으로 리메시아를 해준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짜글짜글한 부분에 강제로 한 번씩 그룹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에도 이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작업 공정 자체가 얼마나 이런 에러가 안 나오는 좀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초반에는 구멍이 좀 뚫리고 이런 방금 같은 이제 에러들이 생기지만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 이제 구멍 뚫리는 작업 자체가 그 패턴을 만들기가 더 힘들 정도로 에러가 잘 안 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자를 때 하나 더 보시면은 얘들 쓸 때 얘를 가지고 자를 때 이렇게 밀려버리죠. 쟤는 자르기보다는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버린다?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겹치는 경우 이때 또 다이나믹시를 적용해 주면은 당연히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. 옆쪽으로. 그래서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패턴들 몇 가지 알아보고 이제 그 수정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메시 인테그리티 기능으로 해서 고칠 수가 있다.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네요. 그래서 그 구멍 뚫리는 부분들은 다른 패턴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한 Z 리메시나 이런 것들 폴리 그룹끼리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좀 꼬여서 새 그룹이 생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적은 면에서 폴리 그룹을 강제로 나누다 보면 구멍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패턴도.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에서 이제 그 폴리 그룹을 나눌 때 경계면들 사이에서 꼬여가지고 면 정리를 하다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고밀도의 작업에서 이제 고밀도의 텍스처 작업에서 이제 면을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면의 텍스처 있죠. 텍스처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의 면보다 이렇게 더 높은 밀도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이때 이제 피규어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그 3D 헙으로 출력을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때 얘들이 끊어진 것처럼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데시메이션 마스터로 수정을 해서 익스포트를 한다거나 그때 이렇게 고밀도로 작업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면 조절도 적절하게 내가 프린터를 어느 정도로 사이즈로 할 건지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할 건지에 따라서 디테일 파는 거랑 그다음에 그런 익스포트 작업이나 하기 전에 뭐 데시메이션 마스터나 이런 것들 면 줄일 때 뚫릴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목 상태도 좀 안 좋고 이게
주말까지 좀 무리를 좀 해서 행사도 좀 나가고 그래서 그러네요. 어쨌든 작업 열심히 합시다. 이만.